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TV의 민영삼입니다. Three, two, one.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TV 민영삼 칼럼 시간입니다. 9월 20일 오늘 여러분께 인사드릴 소재는 문재인 대통령이 왜 저렇게 엉망진창인 조국 법무장관을 고집하고 있을까? 같이 추락하면서도 왜 같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을까? 하는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연일 조국 법무장관을 비롯한 조국 법무장관의 가족, 그리고 여하튼 여러 관련 회사들에 관한 많은 비리 의혹들이죠. 현재까지는 비리 의혹들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요지부동 오직 내 사랑 조국 법무장관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또 이 와중에 내일 모레면 또 미국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문재인은 조국을 저렇게 끌어안고 함께 가려고 하는가? 왜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을까? 이런 이유를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그 보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먼저 생각할 것은 조국이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지금 연일 터져 나오는 각종 의혹,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공직자로서 조국 법무장관의 문제점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래 공직자는 검증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사람이 장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검증 과정은 크게 기준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문성, 하나는 업무 역량, 능력, 그리고 세 번째가 도덕성입니다. 그리고 이 도덕성, 업무 능력, 이런 전문성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해서 1차적으로 청와대가 후보자로 발표를 하면 그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청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을 따져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조국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도덕성은 나중에 하고요. 먼저 이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의 보여준 업무 능력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서울법대 나오고 서울법대 교수고 민정수석 했으니까 능력은 잘하고 일은 잘하고 법대 교수니까 뭐 잘하라고 생각하지만요. 조국은 공직자로서 민정수석으로 주어진 임무를 2년 2개월 동안 아주 빵점에 가까울 정도로 일을 잘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갖다가 법무장관까지 승진 발령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2년 2개월 재직하는 동안에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서 장관급 이상의 그 인물을 갖다가 선정을 했는데 조국이 민정수석으로서 다 통과시켜줬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국민 여론 검증 과정에서 도덕성이나 업무 능력 측면에서 완전히 낙마한 사람이 11명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NO 해가지고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서 장관이 된 사람이 16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국을 포함한 6명이 또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됐습니다. 그러면 도합 33명의 장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가 문재인 정부 기간에 조국 민정수석의 검증을 통과해가지고 국민청문 과정에서 낙마했습니다. 이건 민정수석 잘한 겁니까? 민정수석 업무 능력 제로 아닙니까? 이거 문재인의 눈에는 안 보이고 문재인의 귀에는 안 들립니까? 이런 평가가? 이런데도 법무장관 했어요. 업무 능력은 모르겠습니다. 하도 말을 잘하니까요. 막 이랬다 저랬다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무슨 뭐 정책 발표해야 하고 얼굴 두께 하고 업무 능력하고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업무 능력도 자기 혐을 갖다가 덮는 업무 능력. 보십시오. 법무장관 되자마자 무슨 검찰 개혁한답시고 돌아다니는 거. 그 전에 또 민정수석 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 도덕성에 대해서는 여러분 말할 것도 말 것도 없죠. 안 그렇습니까? 딸의 고려대학교부터 서울대학교 의전원 떨어졌지만은,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의전원 지금 다니고 있지만은, 그런 입학 과정에서의 입학을 위한 각종 그 스펙에 가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사회정의, 공평, 공정을 외치면서 뱃속으로는, 뒤로는, 장막 뒤에서는 돈과 권력의 이 탐욕에 자기 뱃속을 꽉 채우고 가면 쓰고 나와가지고는 사회정의를 외치는 이런 이중인격 두 얼굴의 가면이 지금 날마다 벗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치명적인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임명을 했을까요? 저는 그 첫 번째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인성, 품성이라 할까, 성품,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캐릭터라고 하는 거죠. 일단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우리 흔히 하는 그 시쳇말로 그 아주 고집불통, 어르신들은 이제 똥고집이라고 하죠.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이것은 정책을 수행하는 고위공직자가 본인이 혼자 사업을 하고 혼자 변호사를 하면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공직자로서, 더더구나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자기 고집을 버릴 줄 아는, 때로는 버릴 줄 아는, 그래서 아집을 갖다가 버리는 그런 유연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성품상 이 자기 아집, 고집을 갖다가 못 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집이 결국에는 뭘로 나타나느냐? 독선으로 나타나는 거죠. 최고 지도자가 독선으로서 계속 가는 길은 뭡니까? 우리가 현대사에서, 우리 현대사에서 또 양의 동서양을 막론하고 독재자의 말로가 뭡니까? 자기 독선에 빠지는 겁니다. 인사에 있어서 독선에 빠지고 정책에 있어서 독선에 빠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바로 그 말로의 모습을, 몰락의 모습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독선의 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이 독선, 그리고 아직도 수많은 이 검찰 수사가 하나하나 강남 좌파의 껍질이 하나하나 벗겨지고 있는데도 계속 법무장관을 사퇴시키지 않고, 야당이 온갖 제1야당의 대표가 삭발을 하면서까지 요청하는 이 법무장관의 해임에 대해서도 끝까지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독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 인사에 관한 독선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초부터 아집과 독선으로 인해서 캠코더 인사 아닙니까? 문재인 캠프 출신, 그 다음에 코드, 그것도 다 이념적 편협에 있어서 무슨 사회운동가, 환경운동가, 무슨 무슨 연대, 무슨 시민단체, 전부 자기 사람만 쓰고, 그러고 나서 엉뚱한 소리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공평한 탕평 인사였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당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귀를 의심했습니다. 귀를. 정책은 어디 갑니까? 정책은 탈원전 정책부터 시작해서 뭐 외교 안보 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 경제 정책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뭡니까?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올려가지고 나라 서민 아주 골목 상권 다 망가뜨리고, 지금 우리 서민들의 삶의 무게가 천근만근 아닙니까? 요즘은요 가짜뉴스에 꽂혔어요. 또 모든 것이 잘 안 되는 것이 가짜뉴스가 판치고 혐오감과 증오감을 갖다가 부추기는 가짜뉴스 때문에, 야당 인사들의, 그 다음에 반대파들의 가짜뉴스 때문에 한동안 가짜뉴스에 또 꽂혔어요. 이런 독선과 아지, 그렇게 가다 보니까 또 비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게 습성화되어 있어요. 그러고서 아니 엊그저께 보십시오. 이 경제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특히 국민경제, 서민경제 엉망이 진창이 됐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엉뚱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고용이 개선되고 소득이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작년 동월 대비 45만 명의 고용이 증가했다지만 그중에 36만 명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일자리 아닙니까? 1일 알바 고용으로 해서 우리 세금 갖다가 퍼부어가지고 그따위로 해놓고 무슨 고용이 개선됐다고 헛소리 나고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이 최하위 소득계층의 일본인 분들의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 처분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소득이 오히려 줄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상류층의 소득은 더 늘어서 그래가지고 이 양극화가 더 심해졌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한국 성장, 아니 한국 경제 제대로 가고 있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짜뉴스에만 꽂혔습니까? 북한 김정은한테는 얼마나 꽂혔습니까? 제가 엊그저께도 방송해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만 왜 이 시간에 미국 가는지, 정말로 뭐 때문에 미국 가는지, 북한한테 뭘 갖다가 선물을 줘보려고 가서 트럼프한테 줘려고 가는지, 이런 독선, 정책, 인사 정책에서 꽂혀서 비상식적인, 비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바로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 이유입니다. 후계 구도로 아마 조국 법무장관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시민 지금 밖에 있고 계속 정치 안 한다고 하죠. 김경수 경남지사, 믿을 수 있는 자기 사람들, 친문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람들 중에서 유력한 후보들, 이재명 지사는 친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캠프 속에서 자기 측근의 사람들로 고르다 보니까는 조국이 있었다. 그런데 조국이 두 번째로 왜 후보 구도가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사회주의, 좌파 이념 때문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온갖 국민적 비판과 야당의 이런 국민적 저항, 여러분 3,300명 이상의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 조국 반대, 조국 임명을 처리하라고 서명을 지금 했습니다. 4.19 때도요, 마지막에 대학 교수분들이 나왔습니다. 최순실 사태 때도 대학 교수들이 3,000명은 안 됐습니다. 지금 서명을 하고. 흔히 말하는 스카이, 서울대, 고대연대뿐만이 아니라 대학의 전국의 많은 대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수백 명의 대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조국 반대를 내치고 있는데, 이걸 고집하다 보면 이제 문재인 하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집하고 있다. 왜? 사회주의자 조국.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문재인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문재인의 이념적 좌익적 성향과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후계 구도로 간다. 그래야만이 퇴임 후에, 문재인 퇴임 후에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그런 불상사를 갖다가 같은 좌익 성향의 조국이 방어해 줄 수 있다. 식구로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분석을,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북 정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음의 대통령이, 다음 정권에 누가 들어서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역진할 수 없는 대북 정책으로 확고하게 진도를 빼놓고 그걸 갖다가 조국이나 자기 이념에, 자기 이념에 맡기려고 결국은 이렇게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심히 우려됩니다. 특히나 이런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조국을 갖다가 후계 구도로 생각하고 이렇게 고집을 한다? 이것은 더욱 걱정되는 일입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수의 애국 시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조국의 즉각적인 해임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